중국군은 미군과 군사대결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 여기에 현란한 전략, 작전과 전술 등의 교리와 교범은 그저 핑계일 뿐이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논쟁 주제인 적극 방어 전략부터 일반 조건, 하이테크, 정보화에서의 국지전 승리 등의 개념적 논지는 중국군 현장 작전지휘관에게는 그저 언어 구사에 불과할 뿐이다. 즉 중국군 현장 작전지휘관들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양질적으로 우세한 미군에 이겨야만 하는 필연의 과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각 국면별로 적용 가능한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극초음속 활공체, 레일건, 고에너지 무기, 반위성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공격 수단 등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그중 하나의 수단인 고에너지 무기가 작전 현장에 동원되었다. 지난 2월 17일에 중국 해군 타입 052D형 류양 3급 구축함 후하우트함이 고에너지 무기인 레이저 빔을 태평양 괌으로부터 약 380마일 떨어진 공역에서 정상적 초계 활동을 실시하던 미 해군 P-8 포세이돈 다목적 해상 초계기 2명의 조종사에게 투사하였으며 이에 P-8 포세이돈이 급히 일본 오키나와 카네나 무기지로 복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항공역과 공해에서의 정형화된 항공기 대항공기 간 또는 함정 대함정 간보였던 간이 대결이 아닌 간 양상이었다. 그동안 양국 항공기 간 대결은 2001년 남중국해 공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미 해군 EP-3 전제전 정찰기가 중국 해군 J-82 전투기와 공중에서 충돌하여 중국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하고 동체에 손상을 입은 미 해군 EP-3기가 중국 해남성에 있는 중국 해군 항공대 비행장에 불시착한 사건이 대표적이었으며 당시 양국은 공중 충돌을 쌍방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위기를 마무리하였다. 함정 간 대결은 2018년 9월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으로부터 12마일의 공해가 무효라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언급된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권리를 증명하는 항해 자유 작전을 실시하자 중국 해군 구축함이 미 해군 구축함에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위협을 가하여 미 해군 구축함이 거의 충돌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급히 회피한 사건이 대표적이었으며 당시 미국은 중국에게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전문성을 보여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 전력 대전력 한이 대결 국면을 일종의 힘의 경쟁이라며 현장 작전 지휘관들이 교전 규칙을 준수하고 직업 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고려한다면 최악의 경우라도 대규모 국지전 또는 전면전과 같은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양국 군 지휘부는 2008년 한라인 설치, 2009년 해양 공중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014년 해상에서의 우발 사태 방지 행동 규범인 규스에 합의하였고 별도로 국제 해상 충돌 예방 법규와 공역에서의 충돌 방지 협약을 준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 해군은 2014년에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 합의하지 않았던 해상에서의 우발 사태 방지 행동 규범 규스에 전격 합의하는 등 민감한 작전 현장에서의 우발 사태가 군사적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에 동의하는 성숙함을 보여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은 이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은근히 자랑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이 미군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집착하는 중국군 현장 작전지휘관에게는 그리 긍정적이질 못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전략적 실패는 회복이 될 수 있어도 작전적 실패는 용서가 안 된다는 교훈이 이들 현장 작전지휘관에게 부담이었을 것이며 이들은 양국이 합의한 국제협약과 규범을 준수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미군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줘 밀어낼 수 있는 수단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17일 중국 해군 류양 3급 구축함 후하우트함이 미 해군 P-8 MMPA의 레이저 빔을 투사한 상황은 극히 비정형적인 행위이자 비윤리적 위협이었다. 더 큰 문제는 중국군이 레이저 빔을 이미 1918년부터 적용하고 있었으며
최근엔 레이저 빔을 해군 함정에서 해경 그리고 해양 민병대로 정의되는 어선으로 확대하려 하고 심지어 남중국해 도서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최초 중국군의 레이저 빔 사용은 2018년 5월 3일에 아마도 중국군이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 공군기지에 착륙 중인 139년기 2명의 조종사에게 레이저 빔을 비추어 이들 조종사의 각막에 경미한 손상을 주었던 사례에서 처음으로 식별되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방송은 레이저 빔을 쏜 주체가 중국 당국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평시에 정례적인 군사 활동을 실시하는 군용기 조종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레이저 빔을 투사하여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비전문적이며 비윤리적 행위이다라는 수준의 우려만을 표명하였다. 이유는 당시 미국 방송은 설마 중국군이 이를 확대하여 실전에 적용하리라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당시 이러한 상황을 접한 미 연방항공당국은 미국 민항기 조종사에게 레이저 빔을 쏘는 것은 조종사의 정상적인 조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보를 내려 각 민항기 회사별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2018년 5월 미 공군 C-130 수송기에 이어 지난 2월 17일에 태평양 원해에서의 중국 해군 구축함이 공역에서 활동 중인 미 해군 군용기에 레이저 빔을 조종사에게 직접 투사한 것을 경험한 미 해군 지휘부는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 이유는 설마 미군과 정형적 양상으로 대결하는 중국군이 과거 국민당 정규군에 대응하여 개발한 과거지향적이며 비정상적인 인민전쟁 교리를 미군에게 적용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으며 레이저 빔의 조종사에게 투사하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매우 어렵고 난감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정보기관은 중국 내 근무하는 미 외교관들에 대한 무종의 마이크로웨이브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도되어 더욱 이번 P-8 조종사에 대한 레이저 빔 투사가 심각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3일 전은 중국과 쿠바에 있는 미국 해외 공관 외교관들이 원인 모를 뇌 이상 증상이 나타나 국가안보국, 국무성 그리고 연방수사국이 공동 조사하고 있다며 민의학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을 근거로 러시아의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지원을 받은 중국과 쿠바 정보기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2018년 5월 중국 광주에 근무하던 외교관이 그동안 인간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진 주파수 300MHz에서 300GHz, 파장 1mm 이내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지속적으로 투사받아 뇌 이상이 유발되어 급히 귀국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지난해 중국군이 레이저 빔을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도 투사하였다. 2019년 5월 28일 호주 해군은 4월 말에 호주 해군이 스리랑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해군과 남중국 해에서 인도 퍼시픽 엔데버 2019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 중에 호주 해군 캔버라 헬기 항모에서 이륙하여 야간에 캔버라로 착륙하려는 MRH-90 다목적 헬기에 대해 근해에 있던 중국 어선에서 레이저 빔을 투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상 민병대 소속인 어선이 레이저 빔 무기를 탑재하여 호주 해군 헬기에 투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우디섬에서 대형 레이저 빔 쇼를 실시하였다면서 이를 중국군이 향후에 남중국해 도서에 레이저 무기를 설치하여 근해를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 투사하기 위한 시험으로 평가하였다. 더욱이 중국군이 레이저 빔 무기를 남중국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설치하여 미국과 동맹국 군용기에 대해 투사할 가능성을 심각히 제기하였다. 불행히 이러한 중국군의 레이저 빔의 미 군용기와 호주 헬기에 대한 투사는 너무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이라서 대안 마련이 여의치 않아 현재 미 해군은 중국에 외교적 항의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2에서 3일간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에서 미 해군 연구소와 미군 컨퍼런스 교육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0차 웨스트 컨퍼런스 2020에서 미 해군 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 해군 대장은 미 해군이 지난 2월 17일에 중국 해군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하고 향후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의 레이저 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레이저 빔 공격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지난 2월 29일 전, 지금까지 레이저 무기가 주로 근접으로 접근하는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이번과 같이 군용기 이착륙 시와 같은 매우 취약하고 조종사의 실수가 발생되기 쉬운 상황에 있는 조종사에게 레이저 빔을 가하는 행위는 매우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지난 2월 29일 전은 중국 해군이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고에너지 무기를 타입 052D 류양이 구축함만이 아닌 해경 함정과 일부 해상 민병대 어선에 탑재하여 이들에게 인접해 비행하는 미 해공군 군용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욱이 최근 중국 해군이 사용한 레이저 빔 용량은 30kW 수준으로 초속 50m로 사거리 약 500m이나 향후 미 해군이 개발을 중단한 레일건 수준으로 발전시키면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국 방송은 중국과의 전략 및 정책 협의체 개최를 통해 비인도적이며 비윤리적 수단인 레이저 빔을 전사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협의하면서 물리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방송은 중국 군부에게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에 불상의 마이크로웨이브를 투사하고 지부티 C-130 호주 해군 헬기와 최근 P-8 조종사에 대해 레이저 빔을 투사하여 미군과의 양질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미중 간 군사 경쟁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향후 작전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어 오히려 중국 군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군부가 미군과의 작전 현상에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중국군 현장 작전 지휘관들의 강박관념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본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경쟁 위주 대결에서 한 발 물러나 군사적 윤리를 준수하는 이성을 찾아야 하고,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적으로만 보기보다 미래지향적 군사 협력 파트너로도 인정함으로써 코너에 몰린 중국군의 레이저 빔 투사가 양국 현장 작전 지휘관 간교전으로 악화되어 양질적 열세인 중국군에게 오히려 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